자, 2026년에 XRP가 10달러에 간다?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일까요? 아니면 진짜 데이터에 기반한 뭐랄까 현실적인 예측일까요? 오늘 저희가요 아주 깊이 있는 분석 보고서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이걸 바탕으로 이 흥미진진한 시나리오가 과연 가능한 건지 하나하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저랑 같이 증거들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수사를 시작해 볼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XRP는 그동안 SEC 소송이라는 아주 무거운 족쇄에 발이 묶여 있었잖아요. 다른 코인들 막 날아갈 때 혼자서만 참 힘들었죠. 근데 이제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탐정이 되어서 2026년에 XRP가 10달러에 갈 수 있다는 그 시나리오를 뒷받침하는 단서들을 하나씩 추적해 볼 겁니다. 자, 이 모든 퍼즐의 첫 번째 조각,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단서겠죠. 그건 바로 XRP의 발목을 꽉 잡고 있던 이 규제라는 족쇄가 드디어 풀렸다는 겁니다. 여기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요. 그 기나긴 싸움이 한눈에 보입니다. 와, 2020년 12월에 시작됐으니까 정말 지루한 법정 다툼이 거의 5년 가까이 이어진 거죠. 그런데 이 보고서가 예측하는 시나리오는 뭐냐면 2025년 8월이 되면 SEC가 결국 모든 항소를 포기하고 최종 합의를 하면서 이 길고 긴 전쟁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 판결 덕분에 XRP는 미국에서 증권이 아니다라는 법적인 지위를 아주 명확하게 얻게 된 거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SEC랑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그런 마찰 가능성이 남아있는 솔라나나 카르다노 같은 경쟁자들하고는 이제 출발선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뭐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기름을 붓는 아주 강력한 지원군이 또 등장합니다. 바로 이 지니어스 법이라는 건데요. 이 법이 통과되면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기관들이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규제 준수 자산이라는 공식적인 날개를 달게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죠. 자, 그럼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볼까요? 법적인 불확실성이라는 안개가 싹 걷히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바로 월스트리트의 그 거대한 돈의 물결이 XRP를 향해 밀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숫자 한번 보세요. 8억 4,400만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1조 원이 훌쩍 넘는 돈이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돈이 XRP 현물 ETF가 딱 출시되자마자 단 13일 만에 순수하게 들어온 거예요. 이건 뭐 시장의 초기 수요가 그냥 많은 수준이 아니라 거의 폭발적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차트를 보면 이게 더 명확해지는데요. 진짜 흥미로운 건 다른 코인들과의 비교예요. 보세요. XRP ETF가 경쟁자인 솔라나를 앞지른 건 물론이고 심지어 이더리움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데도 XRP는 이렇게나 강력하게 돈을 빨아들였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이 말은 즉 기관 투자자들 눈에 XRP가 가장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정말 결정적인 한 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암호화폐에 대해서 가장 보수적이기로 유명했던 거대 자산운용사 바로 뱅가드가 XRP ETF 거래를 허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거래처 하나가 늘어난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말 그대로 연기금 같은 정말 거대하고 보수적인 자금들이 XRP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고속도로가 뻥 뚫렸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단서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하고 돈이 몰려도 그 속에 비어있으면 안 되잖아요. 과연 가격 상승을 계속 뒷받침해줄 만큼 XRP의 내부 엔진, 즉 기술력이 정말로 업그레이드 되었을까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저도 궁금했거든요. 리플이 자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 사람들이 굳이 가격 변동성이 있는 XRP를 안 쓰고 그것만 쓰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죠.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인데 이 보고서에서는 그게 바로 오해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자동 불이증이라는 메커니즘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내가 가진 유로 스테이블 코인을 리플의 RLUSD로 바꾸고 싶을 때 이 시스템이 알아서 XRP를 중간 다리로 써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경로를 찾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RLUSD가 성공하면 할수록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XRP의 사용량과 수요는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정말 똑똑하게 설계했죠? 자, 이제 마지막 단서입니다. 지금까지는 겉으로 드러난 단서들이었다면 이번엔 수면 아래에 숨겨진 단서를 추적해 볼 시간이에요. 블록체인 데이터 속에서 진짜 큰 손들은 과연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온체인 포렌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흥미로운 역설적인 상황이 포착됐습니다. 1억 개 이상의 XRP를 가진 메가골의 지갑의 숫자는 오히려 줄었는데 이들이 보유한 XRP의 총량은 무려 7년 만에 최고치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지갑 수는 줄었는데 물량은 늘었다. 보고서는 이걸 통합의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TF 운용사 같은 훨씬 더 큰 주체가 어중간한 고래들의 물량을 조용히 흡수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는 거죠. 이 데이터도 그냥 보면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일일 활성 주소가 95%나 줄었다? 와, 이거 망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에 수백만 명의 개인들이 하던 자잘한 거래들이 이제는 소수의 기관들이 하는 몇 건의 엄청나게 큰 거래로 대체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소 수는 줄어들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얼마나 활발하게 도느냐, 즉 토큰 유통 속도인데 이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네트워크 활동의 증거죠. 자, 이제 모든 단서들이 모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추적한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 보고서가 내리는 XRP 가격에 대한 최종 평결 한번 들어보시죠. 보통 기술적 분석가들이 과거 시장 사이클을 바탕으로 미래 가격을 예측할 때 이런 피보나치 확장 레벨을 많이 쓰는데요.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레벨이 바로 1.272와 1.414 구간입니다. 보시다시피 각각 8달러와 13달러를 가리키고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뒤에서 볼 강세 시나리오의 기술적인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이 표가 보고서의 권론을 아주 명확하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예요. 만약에 최악의 경우 글로벌 경기 침체가 터지면 1.5달러에서 2.5달러 정도에 머무는 약세장, 지금처럼 그냥저냥 꾸준한 흐름이 이어지면 3.5달러에서 5달러 사이를 보는 게 기본 시나리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분석했던 모든 긍정적인 조건들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최상의 경우 8달러에서 무려 13달러까지도 가능하다는 강세 시나리오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절대 아니죠.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서 보고서가 지적하는 주요 리스크들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선 디파이 분야에서 솔라나 같은 경쟁자들이 워낙 쟁쟁하고요. 또 매달 시장에 풀리는 리플의 에스크로 물량 부담도 무시할 수 없죠. 그리고 가장 큰 변수일 수 있는데 2026년에 정말로 대규모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 시나리오의 가장 큰 변수들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분석 보고서는 XRP 10달러라는 목표가가 그냥 막연한 희망회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규제가 풀리고 기관 자금이 들어오고 기술적인 가치가 뒷받침되는 이 핵심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다면 충분히 도달 가능한 현실적인 강세 시나리오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저희는 XRP 10달러 시나리오라는 하나의 큰 퍼즐을 함께 맞춰봤습니다. 만약 이 보고서의 분석처럼 정말 이 모든 조각들이 제자리에 완벽하게 딱 들어맞는다면 XRP의 여정은 과연 어디에서 멈추게 될까요? 이제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들려주시죠.